여러분, 또 털렸습니다. 지난번 SKT 해킹에 이어 이번엔 KT까지 뚫렸습니다. 휴대폰 소액 결제로 나도 모르게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건 피싱 문자를 누르지 않아도 돈이 빠져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결제 알림도 없고 문자도 오지 않습니다. 뒤늦게 요금 고지서를 보고서야 피해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알뜰폰이라고 안전할까요? 아닙니다. 이번엔 알뜰폰 역시 똑같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에 신고된 피해 금액만 수천만 원입니다. KT 자체 조사에서는 이미 1억 7천만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수법으로 해킹이 벌어지고 있는지, 피해를 막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필수 점검 항목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킹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던 인증 시스템 자체가 뚫려버린 사건입니다. 이 말은 소액 결제 피해에 그치지 않고 내 계좌 전체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건의 핵심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소액 결제 해킹 사건의 본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유령 기지국 해킹 수법. 둘째, 본인 모르게 결제가 발생한다는 점. 셋째, 알뜰폰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번. 유령 기지국 해킹 수법. 이번 사건의 핵심이자 모든 피해의 시작점입니다. 휴대폰은 원래 가장 강한 신호를 자동으로 잡습니다. 우리가 와이파이를 켜두면 신호가 좋은 공유기에 먼저 연결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집 옆에 누군가 가짜 공유기를 설치하고 더 강한 신호를 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휴대폰은 그 신호를 따라 가짜 공유기에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데이터가 고스란히 흘러갑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도 그와 같은 원리입니다. 해커들은 펨토셀이라는 장비를 이용했습니다. 펨토셀은 원래 통신 품질이 떨어지는 곳에서 신호를 증폭시켜주기 위해 사용하는 보조장치입니다. 가정이나 사무실에 설치하면 반경 10에서 20m 안에서 신호를 안정적으로 잡아줍니다. 바로 이 장비를 해커들이 악용한 겁니다. 더 강한 신호를 보내도록 불법으로 개조해서 마치 정상 기지국처럼 신호를 쏜 겁니다. 강한 신호에 우선적으로 연결되는 휴대폰은 결국 그 가짜 신호에 속아서 가짜 기지국에 자동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휴대폰에 저장된 정보가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이번엔 소액 결제 인증에 필요한 가입자 식별 번호와 인증번호가 탈취되었습니다. 해커는 이 번호를 이용해 내가 모르는 사이 소액 결제를 진행합니다. 피싱이나 스미싱에 당한 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부지불식간에 피해자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막을 수 없다는 것. 문자를 조심하고 잘 모르는 링크는 누르지도 않고 이상한 앱을 설치하지도 않는데 가짜 기지국으로 신호를 속이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충격적인 겁니다. 이게 바로 유령 기지국 해킹의 본질입니다. 2번. 본인 모르게 소액 결제 발생. 두 번째 특징은 본인도 모르는 소액 결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겠습니다. 경기도 광명에 사는 김모 씨. 이분은 저녁에 평소처럼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 모르게 패스앱 인증이 진행되었고 소액 결제가 완료됐습니다. 휴대폰에는 아무 알림도 오지 않았습니다. 결제 문자조차 없었습니다. 뒤늦게 요금 고지서를 보고 나서야 이미 50만 원이 빠져나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류모 씨. 알뜰폰 사용자였습니다. 99만 6천 원이 결제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받고 처음엔 스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실제로 100만 원 가까운 금액이 결제돼 있었습니다. 상품권을 구입한 내역이었습니다.
본인은 누른 적이 없는데 이미 결제는 끝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멀쩡히 휴대폰을 사용 중에도 당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결제 알림이나 문자조차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대부분 뒤늦게 요금 고지서를 보고 알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피해가 아닙니다. 통신사 시스템 자체가 뚫린 겁니다. 정말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은폐 축소하려고만 드는 게 현실입니다. 3번. 알뜰폰도 동일하게 피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알뜰폰 쓰니까 안전하다. 대형 통신사에서 터진 일이지 나는 상관없다. 하지만 아닙니다. KT망을 쓰는 알뜰폰 가입자도 똑같이 피해를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류모 씨 사례가 대표적 케이스입니다. 알뜰폰 사용자였는데도 100만 원 가까운 결제 피해를 당했습니다. 알뜰폰 역시 대형 통신사의 망을 빌려 서비스하기 때문입니다. 망이 뚫리면 알뜰폰도 같이 뚫립니다. 나는 알뜰폰이라 괜찮다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실제로 KT 자체 조사 결과 피해 건수가 이미 2,000건이 넘습니다. 피해 금액은 1억 7천만 원 이상입니다. 그 중에는 알뜰폰 가입자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통신사에 따라 안전하다, 위험하다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망을 공유하고 있다면 모두가 같은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 결제 차단과 보안 강화는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이해의 세 가지 핵심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해커들은 유령 기지국을 만들어 더 강한 신호로 휴대폰을 속였습니다. 그 순간 인증번호가 탈취됐고 소액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둘째, 본인 모르게 결제가 발생했습니다. 휴대폰을 사용 중이든 아니든 상관없었습니다. 결제 알림조차 없었기 때문에 뒤늦게 요금 고지서를 보고서야 피해를 알게 됐습니다. 셋째, 알뜰폰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번 피해 대상 중에는 알뜰폰 사용자도 다수입니다. 이 세 가지 사실만으로도 이번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실 겁니다. 단순한 해킹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었던 인증 시스템 자체가 뚫린 겁니다. 그리고 피해 대상은 특정 통신사, 특정 사용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망을 쓰는 모두가 범죄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대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사실은 분명합니다. 소액 결제 한도만 줄이는 걸로는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해커는 이미 한도까지 자기 마음대로 풀어버렸습니다. 원래 차단돼 있던 사람들의 한도를 올려서 결제했습니다. 그러니 단순 차단이나 한도 제한은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소액 결제를 원천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당분간은 소액 결제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앞으로 내 휴대폰 번호로는 소액 결제를 아예 할 수 없도록 시스템에서 완전히 막아버린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한번 신청하면 절대 해제할 수 없는 강력한 차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액 결제 원천 차단책은 신중히 고민하신 후 결정하셔야만 합니다. 막상 소액 결제가 꼭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다시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할까요? 제가 정리한 4단계 실천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자녀 한도 조회. 먼저 지금 당장 내 휴대폰에서 소액 결제 자녀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신사 앱이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휴대폰 결제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녀 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 한도가 이상하게 줄어 있거나 결제 내역이 있다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피해자들이 문자 알림 없이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 우선 자녀 한도 확인부터 하세요. 2단계. 결제 한도 변경 차단. 자녀 한도를 확인하셨다면 이번엔 결제 한도를 차단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통신사 앱에서 휴대폰 결제 한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월 100만 원까지 기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아예 차단으로 바꿔 두셔야 합니다. 물론 이 방법만으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해커가 차단을 풀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내가 직접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꼭 해 두셔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어막이니까요. 3단계. 고객센터 전화 원천 차단 신청.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입니다. 소액 결제 원천 차단은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앱에서는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상담원을 통해 요청해야 합니다. 114번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내가 가입한 통신사 고객센터로 연결됩니다. 연결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액 결제 원천 차단을 신청하겠습니다. 통신사별 대표 번호도 있습니다. KT는 080-000-1618, LG U+는 080-019-7000, SK텔레콤 080-011-6000. 이 번호로 전화하셔도 되고 그냥 114로 거셔도 됩니다. 한 번 더 강조드리자면 원천 차단을 신청하신 경우 앞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 번호로 소액 결제가 불가능해집니다. 다시 풀 수도 없습니다. 나중에 혹시 필요하다고 해도 해제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중히 고민하시고 결정하세요. 4단계. 카카오톡 보안 강화. 마지막으로 카카오톡 보안 강화입니다. 이번 피해자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카톡 자동 로그아웃이었습니다. 해커가 카톡을 강제로 로그아웃 시킨 뒤 인증을 우회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카톡 보안을 강화해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1. 카톡 들어가서 설정 클릭, 카카오 계정 클릭. 2. 비밀번호를 반드시 새로 바꿔줍니다. 저도 당장 바꿨습니다. 3. 2단계 인증을 반드시 등록합니다. 4. 국가별 로그인 제한을 사용 중으로 켭니다. 이 4가지만 해도 해커가 카톡을 쉽게 털지 못합니다. 이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단순 차단은 의미가 없습니다. 원천 차단만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실천 4단계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자녀 한도를 확인한다. 둘째, 결제 한도를 차단으로 바꾼다. 셋째,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원천 차단을 신청한다. 넷째, 카카오톡 보안을 강화한다. 이 4가지를 실행하시면 소액 결제 해킹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합니다. 내일로 미루면 늦습니다. 자, 이제 제가 시니어님들께 가장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고객센터에 전화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통신사 앱에서 확인하면 되지 않나? 홈페이지 들어가서 내역 조회하면 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앱이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니어분들께는 이런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로그인해야 하고 비밀번호 입력해야 하고 공인인증이나 본인 확인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앱도 메뉴가 많아서 어디를 눌러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결국 시간이 오래 걸리고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냥 전화하는 겁니다. 국번 없이 114. 휴대폰에서 이 번호만 누르면 자동으로 내가 가입한 통신사 고객센터로 연결됩니다. 이 방법이 가장 쉽습니다. 연결되면 상담원에게 이렇게 요청하세요. 소액 결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내 번호에 피해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상담원이 바로 확인해 줍니다.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결제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원한다면 바로 차단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안전합니다. 왜 전화가 더 확실한가? 첫째,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앱이나 홈페이지는 시스템이 늦게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원은 바로 조회해서 알려줍니다. 둘째, 절차가 간단합니다. 앱은 로그인, 본인 확인,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전화는 단순합니다. 내 번호로 전화를 걸면 이미 본인 인증이 된 상태입니다.
바로 상담원 연결만 하면 됩니다. 셋째, 추가 조치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결제 내역이 발견됐다면 상담원에게 바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거 피해입니다. 신고 접수해 주세요. 소액 결제 원천 차단도 같이 신청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넷째, 시니어에게 가장 친숙한 방법입니다. 앱은 메뉴도 많고 복잡합니다. 홈페이지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 전화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번호만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시니어분들께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실제 피해자 중에도 앱으로 확인하려다 실패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로그인이 안 되고 인증이 막히고 결국 포기한 겁니다. 그런데 같은 분이 114로 전화를 걸자 바로 상담원이 확인해 줬습니다. 몇 분 만에 피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만약 앱에서만 확인하려 했다면 아마 피해 사실을 더 늦게 알았을 겁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한 사용자는 요금 고지서를 보고 나서야 피해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제가 된 지 2주가 지나 있었습니다. 그만큼 대응도 늦어졌습니다. 만약 그때 114로 전화를 걸어 확인했다면 훨씬 빨리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포인트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앱이나 홈페이지 확인은 보조 수단일 뿐이다. 제일 확실한 건 전화 확인입니다. 둘째, 114는 무료입니다. 통화료가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나 부담 없이 걸 수 있습니다. 셋째, 전화는 단순 확인뿐 아니라 필요한 조치까지 곧장 연결된다. 피해 확인, 신고 접수, 원천 차단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액 결제 피해, 알림도 안 오고 문자도 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확인 방법은 통신사 고객센터 전화입니다. 앱이나 홈페이지 이용이 시니어님들께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단순합니다. 상담원 연결해서 내 번호 소액 결제 내역 확인해 달라 하면 끝입니다. 또 여기서 바로 차단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편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끝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시겠죠? 휴대폰을 들고 114에 전화하세요. 이게 가장 빠르고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자, 이번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알뜰폰 명의도용 위험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지만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핵심입니다. 1. 알뜰폰의 취약점은 무엇인가? 알뜰폰은 대형 통신사의 통신망을 빌려서 서비스합니다. 요금이 저렴하고 가입 절차가 간단하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택합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도 쉽게 개통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 점이 문제입니다. 해커들은 이 비대면 가입 절차의 허점을 노립니다. 내 개인 정보만 손에 넣으면 나 몰래 알뜰폰을 개통할 수 있는 겁니다. 신분증 사본을 구하거나 유출된 개인 정보를 활용해서 가입을 시도합니다. 그 결과 내가 쓰지도 않는 알뜰폰이 내 이름으로 개통될 수 있습니다. 이 실제 발생한 사례.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커가 통신사 홈페이지를 털어서 개인 정보를 빼냈습니다. 그리고 알뜰폰을 비대면으로 개통했습니다. 그 뒤 그 알뜰폰 번호를 이용해 은행 인증을 통과했습니다. 결국 은행 계좌에서 돈을 빼내고 가상화폐로 바꿔서 해외로 송금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액은 무려 수백억 원에 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본인들 명의로 알뜰폰이 개통된 것도 몰랐고 계좌가 털린 것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언론 보도가 나왔을 때야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누군가 내 이름으로 휴대폰을 몰래 만들고 그걸 발판으로 은행까지 턴다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경악스러운 일 아닙니까? 3. 지금도 같은 위험이 있다. 이번 KT 소액 결제 해킹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소액 결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망이 뚫렸다는 건 알뜰폰 개통 절차도 악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소액 결제 피해뿐 아니라 계좌 전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알뜰폰은 대면 절차가 거의 없습니다. 신분증 사진 하나만 있어도 온라인에서 개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취약합니다. 나는 알뜰폰 안 쓰니까 상관없다. 이런 생각은 위험합니다. 내가 알뜰폰 가입자가 아니어도 해커는 내 명의로 몰래 개통할 수 있습니다. 4. 해결책,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그렇다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바로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서비스가 엠세이퍼입니다. 엠세이퍼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인 서비스입니다.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1. 검색창에서 엠세이퍼를 찾습니다. 2.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3.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4. 가입 제한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이걸 신청하면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내가 직접 선택한 통신사 외에는 다른 통신사에서 내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습니다. 즉, 해커가 내 신분증을 들고 몰래 알뜰폰을 개통하려 해도 시스템에서 막아버리는 겁니다. 5. 꼭 알아야 할 기능, 가입 현황 조회. 엠세이퍼에는 또 하나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가입 사실 현황 조회입니다. 이걸 통해 현재 내 이름으로 어떤 휴대폰이 개통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게 개통된 번호가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모르는 번호가 조회된다면 즉시 통신사 고객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6. 서비스 활용법. 엠세이퍼에서 가입 제한을 신청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현재 쓰고 있는 통신사는 남겨두고 나머지 통신사는 모두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KT를 쓰고 있다면 KT는 허용, SKT, LG U+, 알뜰폰은 모두 제한합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해커가 다른 통신사로 몰래 개통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나중에 통신사를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직접 제한을 해제하면 됩니다. 해제도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7. 시니어에게 더 중요한 이유. 시니어분들께는 이 서비스가 특별히 더 중요합니다. 온라인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들을 해커들이 주 타겟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본인도 모르게 개통된 알뜰폰이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 내 이름으로 된 알 수 없는 알뜰폰 고지서를 받아들면서 말입니다. 이런 피해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엠세이퍼에서 가입 제한을 걸어두는 예방책이 필요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알뜰폰은 비대면 개통 절차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내 명의로 몰래 가입될 수 있습니다. 둘째, 실제로 수백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내가 알뜰폰을 쓰지 않아도 해커가 내 명의로 개통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해결책은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입니다. 대표적으로 엠세이퍼를 활용하면 내가 직접 선택한 통신사 외에는 개통이 불가능합니다. 넷째, 가입 현황 조회를 통해 내 명의로 개통된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번호가 있다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다섯째, 이건 시니어분들에게 더더욱 필수입니다. 해커들이 시니어를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 끝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시겠죠? 엠세이퍼 가입 제한 서비스 신청. 이거 하나만 해도 알뜰폰 명의도용 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해서 내 이름으로 몰래 휴대폰이 개통되지 않도록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최근엔 카카오뱅크 앱, 패스 앱에서도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KT의 늦장 대응입니다. 피해는 이미 8월 27일에 시작됐습니다. 사용자들이 내가 결제한 적이 없는데 돈이 빠져나갔다는 신고를 올렸습니다. 분명 이상 신호가 포착된 겁니다.
하지만 KT의 첫 반응은 달랐습니다. 해킹은 불가능하다. 이건 발생할 수 없는 일이다. 처음부터 해킹 가능성을 부정했습니다. 그 사이 피해는 빠르게 번졌습니다. 신고가 이어졌지만 KT는 뚜렷한 안내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9월 6일이 돼서야 겨우 홈페이지에 공지문을 올렸습니다. 신고가 시작된 지 열흘이나 지나서였습니다. 이 열흘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피해 건수는 2,000건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피해 금액은 1억 7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초기에 빠르게 차단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줄일 수 있었던 피해였습니다. KT의 공지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소액 결제 한도를 기존 10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인다. 비정상 패턴 탐지를 강화한다.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문자 안내도 없었습니다. 고객이 직접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찾아 들어가야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기업 발표만 믿고 기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KT는 초기에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퍼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첫째, 통신사의 대응은 늦을 수 있다. 둘째, 대부분 책임 회피부터 하고 본다. 셋째, 피해를 줄이려면 개인이 직접 대응해야 한다. 피해를 막을 기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신사가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 대가를 고객이 고스란히 치른 겁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기업만 믿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보안 사고가 터졌을 때 제일 먼저 움직여야 하는 건 나 자신입니다. 내 휴대폰, 내 계좌,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 금액 보상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결제한 적도 없는데 이 돈을 내가 다 내야 하나? 요금 고지서에 붙어서 나오면 어떡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KT는 무단 소액 결제 피해 금액을 고객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 브리핑을 통해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소액 결제 피해 금액은 고객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내가 직접 결제하지 않은 금액은 요금 고지서에서 빠진다는 뜻입니다. 과기정통부는 타 통신사에 대해서도 같은 유형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금액을 청구하지 않도록 요청하였고 통신 3사 모두 이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내가 스스로 확인하고 신고 접수를 해야만 합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이 결제는 내가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알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피해건으로 등록되고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포인트 꼭 기억하세요. 첫째, 피해 금액은 청구되지 않는다. 둘째, 반드시 내가 확인하고 신고해야 한다. 셋째, 신고 창구는 고객센터다. 국번 없이 114 누르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상담원에게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내 번호에 소액 결제 내역이 있는데 내가 사용한 게 아닙니다. 피해 신고합니다. 그러면 상담원이 피해건으로 처리하고 금액은 요금 청구에서 제외됩니다. 빨리 신고할수록 조치가 빠르게 됩니다. 늦게 신고하면 확인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더욱 분명해진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던 인증 시스템조차 뚫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휴대폰 및 통신사 보안 체계만으로는 내 재산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각심을 가지고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휴대폰 보안 인증 시스템을 절대 과신하지 마십시오. 결제 알림이 오니까 괜찮다. 인증 앱이 있으니까 안전하다. 이런 생각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평상시 일상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중요한 금융 정보는 휴대폰에 저장하지 마십시오.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특히 보안카드 사진 같은 건 치명적입니다. 털리는 순간 피해 규모는 소액 결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내 금융 재산 전체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휴대폰 보안 설정을 항상 점검하십시오.
잠금 화면, 지문 인증, 2단계 인증. 기본적인 방어막은 항상 켜 두셔야 합니다. 셋째, 통신사나 보안업체를 과신하지 마십시오. 기업은 자신의 이익이 먼저이므로 언제나 늦게 움직입니다. 내 돈은 내가 먼저 지켜야 합니다. 스스로 관리하고 스스로 대처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의 교훈은 단순합니다. 편리함에 의존할수록 위험은 커진다. 휴대폰은 편리한 도구이지만 내 재산을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경각심을 갖고 생활 속에서 스스로 방어막을 세우십시오. 그것만이 내 돈과 내 정보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유익한 영상들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인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함께 알면 더 많이 안전해지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